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영상을 3개 정도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CJ는 얼추 18만원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 이제 옵션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레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수요일쯤에서 영상을 좀 찍고 설 연휴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오늘 늦은 시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선위, 그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그래서 증권위에서 회계처리 위반을 한 시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기사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금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시즌만 쳐도 관련 기사가 한 20개쯤 뜹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기사가 나와서 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좀 떠 있는데요. 지금 시즌이 상당히 요즘 주가가 움직임이 흐름이 괜찮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시즌이 이제 16만 3천원 정도 라인을 잘 잡아주고 나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구독자분들께 드렸습니다만 이 16만 3천원 정도 라인이 어찌 보면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변곡점 혹은 뭐 확실한 지지 라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최근에 며칠간에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좀 가져갔거든요. 주로 장초에 들고 후반에 눌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장초반에 들어놓고서 눌린다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움직임으로 나왔고, 매동도 보면 최근 며칠간의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들어와줬고요. 기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내렸다. 전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된 것이 없었는데 마침 이렇게 조금 주가가 반등하려고 하는 찰나에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제였죠. 토요일 오전 새벽에 현대차, 기아차와 애플 협업을 중단한다라는 애플 쪽의 소식에 따라서 오늘 또 지수가 좀 빠지고 시작해서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눌렸습니다. 기아차는 특히 이제 한 14% 넘게, 거의 예년 같았으면 하한가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물론 이슈를 가지고 들어 올렸던 주가가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파르게 들어 올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주가에 반영이 좀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즌은 지금 상당 부분 매출이라든지 이 코로나 테마 플러스 영업이익, 추가적인 어떤 뭐 증자, 합병, M&A죠. 이 그런 이슈로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타격이 있는 소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요.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잡아주고 나서 주가가 서서히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그림이라서 조금 안타깝고, 당장에 이게 장 초반부터 악재 해소로 판단을 하고 수급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모레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리고 설 연휴 한 4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이 보통 존재를 하죠. 그렇다 보면 비단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그렇지 않은 종목이든 간에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평소 때보다는 좀 적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좀 많이 좀 몰린다면 시즌이 조금 빠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이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얼핏 살펴보니까요, 보면 이 시즌이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9년 정도간의 기간 동안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네요. 2011년에서 2019년까지, 그죠?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했다. 요런 이슈인데, 지금 이게 제가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슈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이슈인지를 명확히 사실은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어찌됐건 이런 지금 상황에서 주가에는 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우선은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요. 생각이 좀 되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빠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아래꼬리를 달면서 뭐랄까요, 반등이 나와줘서 저가 매수가 발동이 좀 된다면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악재소 기준으로 가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 그 종가 기준이 그냥 내리 음봉으로 밀려버린다면 매수세가 현재 크게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CGN에 대한 종목뿐만 아니라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설 연휴 바로 하루 전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내일 많이 밀린다면 하루 이틀 정도의 하락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우선은 제 기준으로는 이 16만 3천 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깨져버릴지, 매도세가 몰리면서 좀 우려스럽고, 만약에 깨진다면 지금 장기 평선인 이 300이 평선, 여기 정도 수준이 거의 한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좀 하락을 멈추면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갭으로 밀린 다음에 그 갭을 삼킬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는 건데, 최근에 이 CGN이라는 종목이 아시겠지만은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로서의 움직임, 그리고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러운 정말 악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그 반응하면서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움직여주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금 주주분들한테는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정말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어서 매동을 좀 봐도 오늘 이제 외국인은 53억 정도, 기관은 뭐 큰 이슈가 없이, 최근에 뭐 이런 이슈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순매도로 임했다거나 뭐 그런 이슈가 없는데, 그죠? 수급 자체도 개인이 좀 많이 순매도를 하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악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갈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내일 오전에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상황이 좀 나온다면, 그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좀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이 시즌에서 또 반박 기사 낸 거를 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경제에서 지금 3분 전에 나왔네요. 제가 마침 영상을 찍고 있을 때 3분 전에 나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저 지금 처음 읽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젠, 한국경제 바이오인사이트에서 시젠 2년 전 재무제표를 수정했고 지난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 그죠? 지난해부터 회계 인력을 충원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했다. 지금 이게 방금 떴거든요. 11시 39분에 제가 지금 45분에 찍고 있었는데, 이 기사가 지금 반박 기사로는 제일 먼저 뜬 것 같은데요. 그죠? 다 과징금 부과의 기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즌 측에서도 바로 좀 대응을 해줬습니다.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 공시나 분기보고서 등에도 추가로 수정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없다. 2020년에 있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19년까지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 측에서는 3분기에 문제를 수정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고, 그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공시나 분기보고서 등에도 추가로 수정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없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고, CJ는 준법 감시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조직을 새로 만들고 글로벌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ERP 시스템은 이제 회사에서 많이 쓰는 회계 시스템이잖아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 투명성 강화 더욱 매진의 모범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CJ의 지금 이 반박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고 실적 공시나 분기 보고서 등에서 추가로 수정하거나 정정할 내용이 없다. 그죠? 이렇게 좀 기사를 냈네요.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그죠? 우선은 이렇게 CJ이 좀 기사를 냈고, 쏟아진 그 과징금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CJ이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내일 시장에서 이렇게 된 이상, 그죠? 이렇게 된 이상 과연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굉장히 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개파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처음에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좀 상방으로 가져가고 아래꼬리를 달지, 아니면 뭉툭하게 음봉을 맞으면서 끝내버릴지, 아니면 뭐 큰 변동성 없이 거래량 안 터지면서 움직여 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기아차와 현대차 중에서 기아차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을 했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을 맞아서 21평선까지 터치해줬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밀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슈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온 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이탈이 크게 없이 아래꼬리 달면서 물론 갭으로 밀렸습니다만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 CJ이 지금 요런 좀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은 하방 경직성을 좀 탄탄하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16만원 언더로 떨어지면서 밑으로 들어가 버릴지, 지금 18만원인데요 아니면 요게 적당한 수준에서 갭을 떨어뜨리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가져갈지, 그리고 마감 후에 매동에서 누가 과연 매수하고 매도했을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갑작스러운 이슈로 많이 힘이 드실 텐데요, 걱정하실 텐데요. 우선은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요 반박 기사가 한국경제를 통해서 나왔고요. 11시 39분경에요. 요 기사에 대해서 어쨌든 시즌 측에서는 조금은 그 대응을 좀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이 증선위의 이런 이슈들에 대한 시즌도 명확하게 2020년의 부분은 걱정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과연 판단하고 움직이게 될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내일 장중에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부디 좋은 좀 상황으로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도 빠르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힘드시기도 하고 걱정되실 텐데요. 우선은 내일 오전에 그 매도 잔량이나 아니면 매수 잔량들 혹은 장중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변동성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가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부디 많이 밀리더라도 한 16만원 정도 라인에서는 좀 지켜주면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 네, 푹 주무시고요.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푹 주무시고 내일 부디 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감이 됐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